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증시가 좀 빠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도 빠져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시는데요. 자, 힘을 담아서 오늘 투자손자병법 일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 유원에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1900선을 반납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1890선까지 밀렸던 증시가 연기금 그리고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가까스로 낙폭을 조금이나마 만회를 했는데요. 자, 외국인은 열흘째 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수급상에 약간 꼬이는 그런 면을 노출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200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기도 해서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여지없이 팔아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또 성장 정책에 합의를 하면서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에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일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유럽 증시의 흐름을 보면 그다지 시장에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싶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12포인트 빠져 있고요. 코스닥이 4포인트 빠지면서 조정으로 계속해서 장을 출발할 듯 보입니다. 자, 그리스 연정 구성이 결국 실패하면서 다음 달에 2차 총선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자, 뭐 좀 좋은 그림을 그려내보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유로존의 향후 전망을 통한 대응 전략 등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상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나기롱 대리와 함께 1900선에서의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요. 악재가 가득한 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게임주의 흐름을 짚어보고 코스피의 향후 지지 구간의 재검토와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손자병법 1부 순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분 강정원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주십시오. 네, 국내 역시 그리스의 열정 구성 불가 사태로 인해서 1,1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지난 1월 18일 이후에 지금 4개월 만에 처음 1,9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에 따라서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5월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국내 시장 요약을 하는 저 역시도 좀 난감하고 당황스럽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3일 연속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스를 비롯해서 역시 유럽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코스닥도 8.03포인트 내린 48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세 종목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 삼성 엔지니어링, GS, 호남석유, LG화학, 특히 이제 화학주 위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RF텍, 더산하이메탈, AP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자동차 업종과 삼성전자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모비스와 KT,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파트론과 CJ ENM, 컴투스, CJ 오쇼핑, 네체스, 네오지 인터넷을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은 기아차와 SK텔레콤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역시도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은 최근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CJ 오쇼핑과 CJ ENM 이 두 종목을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일 역시 그리스 유전 상태 우려가 계속되면서 막판에 좀 하락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63포인트 하락한 1232.0포인트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1330.6포인트에 끝났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8.8포인트 하락한 289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금 그리스의 뱅크런 사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로존의 1분기 성장률도 0%로 정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예상보다는 조금 괜찮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유럽의 그리스 요즘 사태 우려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가도 WTI 가격은 전날보다 8% 낮은 93.98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추천하신 종목의 흐름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어제 코리아 서킷을 제가 시초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어제 코리아 서킷 시초가가 12,050원이었고요. 어제 종가가 12,050원에 끝났습니다. 뭐 어제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만 일단 막판에 좀 만회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코리아 서킷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 있고, 역시 PCB 업종 특히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그 인터프레스라든가 대덕전자 대비해서 지금 PER이 뭐 한 저가 매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양호한 패턴의 모습을 보여줘서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13,000원과 13,500원 사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제시해 주신 가격대에 대한 유지를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하실 종목은요? 네, 오늘 제시할 종목은 CJ ENM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수급에서 기가 막힌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CJ ENM은 그 지난 2010년 CJ 오쇼핑으로부터 이제 분할설립된 회사고요. 뭐 음악과 방송, 게임과 영화 이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유통상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커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1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CJ ENM이 1분기에 적자를 좀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선반영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1, 4분기 게임 부분에 좀 영향이라든가 비수기 영향 그리고 이제 시청률과 이 광고 단가 이런 콘텐츠 판매 지속적인 증가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 부분은 계속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이 영화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최근에 했던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흔히 실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만 뭐 방송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음악 부분에서도 좀 손실은 났습니다. 이런 컨텐츠 구성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이런 비용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이 게임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서든어택 이탈 이후에 일단 뭐 신규 게임의 성과를 좀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1, 4분기 영업이익은 33억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그 2분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억의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가 성수기고요. 또 그리고 이 광고 매출액이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리안 코미디 빅 리그라든가 슈퍼스타 K 이런 그 우월한 컨텐츠를 앞세워서 일단 뭐 광고 확대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코리아 가타레스라든가 이런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시청률은 계속적으로 지상파 수준의 어떤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광고 수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이제 신규 게임이라든가 이런 그 영화 쪽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CJ ENM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그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14% 증가한 1조 4천억, 영업이익은 13% 증가한 87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로 갈수록 자체 게임, 개발 게임인 마켓처럼 온라인 이런 신규 게임 출시도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과 더불어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4월부터 이번 달 4월부터 지난 4월부터 어제까지 한 170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기관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심과 연기금이 집중 매수를 한다는 점 이번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손절가 등등 잡아주십시오. 네, 목표가는 35,000원, 오늘 매수가는 한 31,000원대를 제시해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뭐 시초가 충분히 뭐 공략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고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 하회시에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CJ ENM에 대해서 강정원 전문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시초가 먼저 살짝 살펴드리고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라든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증시 역시 조정으로 장을 시작을 합니다. 거래소가 13포인트 빠져 있고요. 코스닥이 3포인트 하락해 있습니다. 각 0.7%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등 대형 우량주들이 다들 소폭이나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라든가 삼성생명 그동안 시장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의 분야의 주식들이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KTNG, 삼성화재 등등 내수 관련주들이 경기 방어주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조정으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투자 심리 등등이 좀 싸늘하기만 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을 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성향을 감안할 때 아마도 대부분의 돈들이 주식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 여력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인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보다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은 이상로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우 증시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호조가 있었다고 하면 일단 지표 호조라고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욕 제조업 경기 자체가 호조가 나타났습니다. 호조가 나타나고요. 주택 채광 경기 같은 경우에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유로존 1분기 성장률 자체가 보합 수준으로 소식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악재가 나타났던 게 뭐냐면 그리스 연정이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래서 2차 투표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재주하고 에너지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1900포인트가 깨지면서 1898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지금 1884포인트까지 지금 내려가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지지하고 있는 국면 자체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2000포인트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지금 받아주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들게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파는 포지션, 지금 매도 포지션 자체를 임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 자체를 조금씩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일단은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3% 정도 빠져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빠져 시작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0.6%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요, 0.1%대의 약보합의 모습 보이고 있죠. 근데 시총 상위주 전차군단의 모습 자체가 수급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기관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이라든지 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는 만약 기간까지 만약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 여기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기간이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도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참고로 꼭 해두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우상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한 번 더 눈여겨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0.7포인트 정도 빠져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모멘텀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1.3% 정도 빠져서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저점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지금 저점이 아닌가. 하지만 저점은 개인 투자자들은 잡기가 힘듭니다. 잡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차라리 투자를 하시려면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강보합의 상태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0.2% 정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최근 보험주 쪽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은 개별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 그 점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매수 추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전기전자 쪽에서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전기전자를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금융주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운수장비와 금융업 그리고 보험 쪽에서 약간의 매수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그 점 눈여겨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도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조금 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약해진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판단하기 좀 이른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스닥 출발 상황입니다. 이경일 팀장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예, 어제 그리스의 위기설 때문에 코스피의 연중 최저점을 찍고 480.50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닥 479.27로 지금 0.26%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이 2억 원 정도 매수 추이를 보이고 있고 기관 3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4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투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의 경우 유통, 코스닥 IT 종합, IT 하드웨어, 비금속, 운소장비 부품, 인터넷, 통신장비 부품, IT 부품 위주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 코스닥 100 그런 지수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IT 종합, 그리고 코스닥 IT 하드웨어, 그리고 제조업에 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시총 상위주 셀트리온 1,200원 상승하면서 2.77% 상승한 4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의 소식에 이제 주가가 최근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세를 펼치는 가운데 다음 해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0.18% 하락한 11만 2,700원 기록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 업체 중에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이 파라다이스, 위메이드, SM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6위까지 진입을 했고, 위메이드는 시총 상위 12위권 내로 다시 진입을 했고, SM 같은 경우에도 최근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지금 12위까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4위, 5위 하던 시총 상위 4위, 5위 하던 포스코 ICT는 13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공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좋은 실적을 낸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대형지 쏠림과 외국인 매도세로 인한 스몰갭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GSE는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 주가는 마이너스 1.54% 이상 하락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시장에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이슈가 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고 기업의 성장성이 있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드립니다. 한현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볼까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3원 90전 상승한 1,158원에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주요 위험자산 가격의 하락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IMF 총재는 그리스의 질서 있는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런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화는 또다시 원빅 가까이 하락하면서 1.27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5월 달에 들어서만 포빅 정도 하락하면서 상당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1160원 테스트 여부가 될지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당국이 계속해서 개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1160원을 테스트한다고 하더라도 1160원 위로 올라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기술적인 지지선들이 기술적인 저항선들이 대부분 다 상향 이탈되었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은 당분간은 롱기조로 전환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속도 조절에 있어서는 좀 급등한다기보다는 속도를 좀 조절하실 그런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5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주식 순매도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송금 수요 물량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CRS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합시장 발로 해서 환율 시장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CRS 금리의 좀 흐름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외환시장 흐름 잘 들었고요. 채권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채선물 오늘은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4.48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104.50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우리나라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채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료 자체로는 채권시장의 강세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 있지만 레벨 부담이 높아지면서 일정 레벨에 도달할 때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로 가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선물 같은 경우는 최근 5월 달 들어서 미결제 물량이 4만 계약 이상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였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국채선물 누적 순매수가 거의 사상 최대치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그리고 미결제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조 자체로는 계속 강세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무게를 두시고 리스크 관리를 함께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리스크 관리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힘없게 19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앞으로의 흐름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동양증권은 코스피 하단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요. 현대증권은 투매 자제와 함께 확인 후 대응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1900포인트 내준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우리투자증권, 반작용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역시 1900선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12개월 선행 PER은 8.5배 수준으로 지난해 8월과 12월 급락 구간 정도지만 현재 글로벌 증시 현황은 지난 12월과 비교해서도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봤는데요.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다만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PER 수준으로 고려할 때 코스피는 1800포인트 중반 이상에서 저점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코스피가 6일 연속 하락하면서 1900선마저 하회했는데요. 유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EU 재무장관 회의,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일정에서 합리적 수준의 절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밖에 현재 시장의 PBR, PER이 경험적 저점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투매 자제와 함께 확인 후 대응이 최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가 4개월 만에 1900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리스, 독일, 프랑스 중심의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유럽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안정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6월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폭은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 유효하며 신뢰 높은 IT, 자동차로 관심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전일 지수는 1900선과 200일선을 힘없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반작용의 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수대에 진입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단기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반작용의 힘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이벤트와 경제 지표를 관찰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투자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내용은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기룡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1900선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설명해 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당사는 1900선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900선대에서의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똑같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1930선 이하에서의 분할 매수에 대해서 4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째로 당사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중순에 2차 총선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유로존 탈퇴를 할 경우에는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모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을 지불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 묶어두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스가 현재로서는 이러한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긴축 완화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당사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정치적 협상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1900선 이하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의 두 번째 이유는 정책 공조의 지속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서울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프랑스의 정치적 공백기가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패배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만났을 때 서로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각자 타협안을 만들어서 양자 모두에게 실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정상회담 다가오는 23일에 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유로존에 대한 타협안들이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방화벽들이 있는데요. LTRO라든가 ESM 등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향후 지금 산정해 있는 문제들이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측면인데요.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을 PBR로 볼 때, 트레일링 PBR로 볼 때 그 두 번째로 낮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PER로 보게 되면 미래 전망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지만 PBR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실제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표로서는 바닥을 보는 데 있어서 더 유용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런 PBR 시점이 역사적 저점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PBR을 현재 당사에서 추정하기로는 1.22배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지난 2010년 이후 평균이 1.42배에 비해서 10% 정도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당사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200일선의 지지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벤치마크로 활용했던 코스피 200의 경우 전일 저점이 200일선과 맞물리면서 지지력을 한 차례 확인을 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박스권 상단의 지지선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라고 보고 당사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 대한 시그널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두 가지를 짚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달러 유로 환율의 변화입니다. 달러 유로 환율 같은 경우에 향후 1.25 유로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유로 리스크가 더 확대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하겠고요. 둘째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 2, 3을 들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자금 이탈 우려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순매도로 자금이 이탈될 경우에는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향후 전망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1900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 이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부터 볼까요? 여김없이 양시장이 모두 빠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형태로 반전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개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낙폭이 커지면은 반전이 들어옵니다만은 연속 상승이 이어나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도 또 다시 약세를 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의 진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낙폭을 좀 줄이고 반등을 좀 해도 사실은 확실하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닥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하락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를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은 반등이 나올 때 제때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흐름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당장의 어떤 급반전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그 시장을 그동안 유지를 왔거나 아니면 그 상승을 이끌어왔던 자동차나 그다음에 전기 전자 쪽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는 조정 구간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역시 주도주들의 부재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초래해서 역시 좋은 진행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 축소나 아니면은 관망 형태로 그렇게 좀 가시는 게 맞을 듯 하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개별주들 중에서 급락 나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많이 내렸지만은 반등할 땐 또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쪽의 저가 매수를 노리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시장 전체도 많이 내려와 있고 종목들도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로도 판단을 하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각 종목별로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습니까? 역시 지금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좀 답답한 진행이 자꾸 이어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최근 들어서 바닥을 좀 찍고 강하게 올라서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시장이 아직 덩치 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못 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돌파가 나오면 다시 재매수를 할 예상을 하고 지금 일단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38,000원 정도에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신규적으로 편입을 한 종목이 새로 생겼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OLED 관련주나 그 다음에 또 부품, IT 부품주들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을 하나쯤 편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주식이 원익 IPS입니다. 이 원익 IPS는 최근에 OLED 부분에서의 매출이 5배 이상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IT 부품주들 쪽이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매기가 많이 몰리는 걸로 관망했을 때는 이 종목도 최근 일봉상에서 조정 주는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를 어제 8,050원 정도 잡았는데요. 일단 오늘도 반등 포인트가 우선은 좀 나왔다가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7,5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접근은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관계로 그대로 보유하면서 당분간 조금 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원익 IPS에 대한 설명까지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자 봐야죠. 자, 오늘장 키워드부터 시작합니다. 이상로 대표께 먼저 여쭙죠. 네, 일단은 요즘 시장에서요,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거를 꼽으라면, 업종 자체를 꼽으라면, 게임주가 있겠죠.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주일 평균을 내더라도 근 5일 동안을 계산하더라도 약 10% 넘는 수익률을 대부분 다 기록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뭐 대부분 다 네오위즈 게임즈라든지 예, 네오위즈 인터넷, 네오위즈 그래서 네오 삼형제도 유명했고 그리고 게임빌이나 컴투스도 상당히 잘 갔습니다. 그리고 JC 같은 경우에도요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나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이슈가 되면서 약세장이 되기 때문에 게임주가 잘 간다는 통설이 있습니다. 그런 통설도 있겠지만 일단은 잘 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일단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1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자체를 뭐 별다르로 관심을 좀 안 가지고 좀 보시는데요. 그래도 실적 자체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부분을 보시더라도요. 대부분 다 50%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을 기록한 업종 종목도 있었죠.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뒤따라주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2분기에 1분기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2분기에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다고 보시는 게 더욱더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안 가는 게임주가 있습니다. 안 가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왜 안 가냐고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실적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실적 자체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리니지나 아니면 아이온 같은 종목들, 아이온 같은 게임들이 있겠죠. 그런 게임들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컴퓨터로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료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걸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 잘 가는 종목들을 한번 보신다면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종이냐면 SNG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게 SNG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임을 접목시켰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1분기에 스마트폰 자체가 많이 지금 보유가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용 자체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분기에도 그만큼 더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입어서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단 1분기 실적 자체가 최대 실적이 나타났지만 그것보다 2분기에는 더욱더 높은 실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 분위기도 그렇고요. 약간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좀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 SNG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호재거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에 페이스북이 18일 날 나스닥에 상장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거리가 좀 다양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갈 수 있다. 그런 면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따라줘야 됩니다. 주식 자체가 우상향 하려면요.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편입을 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10% 내외로 편입을 하시자. 여기서 비중 자체를 몰빵이라든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 자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상로 대표께서 오늘 장 키워드를 여러분께 짚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께서는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연이어 듣겠습니다. 예, 글로벌 악재가 지속이 될 시 1870포인트 전후로 지지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리스 및 유로존 악재로 인한 3일간의 약세로 코스피 월간 전망 제시한 월간 밴드에서 1920%가 하단인데 그 하단을 하에 있습니다. 유로존 리스크 추가적인 확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코스피 지지형을 다시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상 코스피 지지 영역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1873포인트,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1863에서 1878포인트 수준으로 전망이 되며 1900포인트 미만은 매수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이 셀 코리아를 외치면서 5월 지금 15일까지 2조 원을 넘는 순매도를 기록을
했으며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밸류에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밸류에이션상 매력이 높아졌다. 코스피 지수가 매력이 높아졌다. 그리고 하지만 아직 글로벌 이슈 영향력이 크므로 밸류에이션상만으로는 지수 변동폭을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추가적인 충격이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과거 EPS 추정시 조정이 끝나고 코스피도 상승 추세로 진입했던 1월에 12개월 PER 저점인 1873포인트 수준에서 강한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제 지지 영역의 1870 전후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1월 17일 코스피가 상승 계획 구간으로서 1863에서 1873포인트 이때 장기 대출 프로그램 발표 후 유럽 재정안정기구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 및 불확실성 국면을 거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처음으로 확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870포인트 부분을 지지 영역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1881포인트 저점으로 연기금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대형주 위주의 저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는 코스피 밸류에이션상 기술적 분석상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1900 밑으로 하락 시 연기금과 기관이 이제 저점 매수를 유지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장에서는 투자는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키워드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네, 지금 업종별 투자 전략 한번 보시면 일단은 SNG 거기에 화두가 되고 있는 SNG 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게임주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내려가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유료 게임이 되는 거 있잖아요. PC로 등록하는 그런 게임 말고요. SNG,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요. 그리고 JC,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리고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거 외형 상정도 계속적으로 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요. 일단은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8일 나스닥에 페이스북이 상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호재거리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한 개 좀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일단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 전차군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요. 현대차, 기아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종목들이 똑같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오늘 낙폭가대가 상당히 좀 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2%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도 0.9% 떨어졌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60일선 있는 위치까지는 내려왔는데 지금 수급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수급적 상황을 살펴보시면 지금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 자체가 기관에서 다 받지를 못하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자체를 다 끌어올렸죠. 끌어올렸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 셀 코리아를 외치면서 셀 삼성전자를 외치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지금 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주도주들이죠. 그래서 전차군단,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살아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지금 외국인이 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단 여기서요.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방향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방향을 지금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적으로 한번 지켜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식 비중을 조금만 줄이시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반등을 하는 걸 보고 그때 다시 사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을 한 다음을 좀 노려보자. 이경일 팀장께서는요? 예. 제가 이제 사이클을 통한 투자 방법을 찾아볼 텐데요. 5월 외국인 매도 우위를 보면서 그 매수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매수 상위 5개 종목을 보면 현대 모비스, 기아차, 삼성 SDI, 만도, SK 하이닉스 등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면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 전차 군단인데요. 3월과 4월과 틀리게 완성차 및 완성품 위주의 매수가 아닌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부품주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으면서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의 둔화, 경기 방어주에도 그리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한 최근 업종별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사이클 국면을 보게 되면 자동차와 필수 소비재는 이제 강세장 구간에 있고, 그리고 레저가 수급이 좋아지면서 회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3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으면 앞으로도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도 좋아질 전망이어서 계속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필수 소비재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 방어주로 또한 계절적 요인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시기보다 빠른 더위 때문에 음식료 부분 오리온, 그리고 빙그레, 메이업 등이 최근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레저 업종 같은 경우 최근 이슈가 되는 파라다이스, 모드투어, SM, 그리고 게임업의 위메이드, 엔게임, 네오이즈 게임, 그리고 게임빌 등이 좋은 추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사이클을 보면서 최근 사이클 회복 및 강세가 보이는 업종을 선택을 하고, 업종별 수급을 체크를 하고 종목을 선택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시장의 움직임을 읽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업종별 투자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의 생각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볼까요? 네, 미 증시는 그리스 연정 구성 실패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13포인트 하락한 188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초 약 10조 원의 국내 주식을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5월 2조 원 매도로 돌아선 것은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시 부각된 때문입니다. 그리스 연정 구성이 난항을 겪고 프랑스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등 최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긴축을 놓고 불협화음이 흘러나오는 만큼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될 때까지는 지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코스피 밸류에이션 현재 9배 수준은 약간은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회사겠죠? 네, 1998년 설립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업체 JT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부문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며 LED 장비,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민간 투자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맡은 쉐인과 합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OC 부문이 합병 후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이르자 지난달 두 회사를 2년 만에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홍준 대표는 적자 사업부 분할과 업황 회복하면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주 실적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수주 실적도 좋습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 중국 법인과 각각 43억 원, 19억 원의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매출액의 10%에 달합니다. 반도체 부문은
2분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며 3분기에 최고조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반도체 부문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JT는 기존 강점을 보이는 반도체 외관 검사뿐만 아니라 시스템 직접 회로 검사 분야로 발을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시스템 LSI에 8조 원가량 투자하는 등 비메모리 부분의 성장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올해는 연구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18%를 연구비로 집행했는데 올해는 매출액의 7, 8%가량 연구비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LSA 관련 검사 장비 개발과 반도체 전공정 분야 기술력을 강화해서 마이크론 등 외국 기업과도 사업 기회를 넓히겠다고 합니다. 네, 자 실적도 좋고 한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현 주가는 PER 9.7배, PBR 2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4월 10일 4,735원을 단기 저점으로 7,300원까지 상승 추세 후 눌림목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효해 보이고요. 5일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6,800원에서 7,050원,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3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발굴하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대표님 어떤 겁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 일단은요,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 자체는 1875포인트를 한번 눈여겨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875에서 1880 사이가 되겠죠. 그 사이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 자체가 지금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되고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상 약간 좀 관망의 자세를 유지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어차피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요,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했던 종목은요, 지금 손오공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지금 보면 근 이틀 동안요,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데 검색어 1위죠. 지금 디아블로3라는 게 여기서 거기 패키지를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 업체고요. 손오공이고 1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자체는 악재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에 지금 관심 자체가 지금 일단은 디아블로3라는 게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노려서 한번 이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 그 전에 꼭지 관계가 있죠. 왼쪽에 보면 언덕이 큰 게 한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보신다면 이 부분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 하면 이때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2가 나온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손오공 기업 자체가 이까지 8,300원까지 올랐죠. 하지만 지금 블리자드에서 했던 디아블로3가 나오는다는 뉴스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데요. 7,000원까지 올랐다 지금 5,900원대까지 빠졌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디아블로3라는 그 게임 자체가 더욱더 좀 시장에 대한 여파 자체가 상당히 크게 좀 미치는 결과로 판단하건대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는 낙폭과대가 지금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점이 차라리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들어가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한 5,800원에서 5,900원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5,500원 정도로 짧게 한번 보시고 들어가시자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 8,000원, 1차적으로는 한 7,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2차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그 전 고점이죠. 한 8,000원까지는 한번 보시도 무리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디아블로 3 패키지 판매 업체인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왕십리역사에서는 10시간 넘게 기다려가지고 그 한정판을 사셨다고 하는데 짱이십니다. 예. 네, 다음에는 자 이경일 팀장께서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제가 업종별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사이클을 통해서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사이클 제가 업황에 이제 회복세가 보이는 레저 사업 쪽에서 이제 특히 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급도 좋고 이제 수급도 좋고 기업도 좋은 성장세가 앞으로 있는 코텍을 가져왔습니다. 코텍의 경우는 이제 카지노용 모니터와 신규 사업이 의료 전자칠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카지노 모니터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성이 자산이 이제 520억에 달하는 송도 공장의 실제 가치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금성 자산은 시가총액 수준에 가깝다.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그 최근 주가를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카지노 사업은 이제 업황은 이제 회복세에 있고 경기 방어주입니다. 하지만 이 코텍의 경우 이제 매출이 늘고 성장세로 이제 최근 성장주로 주목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주가는 저점을 W자 저점을 찍고 지금 상승 추세로 이제 반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매력적이다. 가격은 아직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의 경우 아직도 매수 중에 있어서 수급도 좋다. 앞으로 이제 최고점인 여기 보시면 여기 최고점인 잠시만요. 최고점 13,900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7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매수가는 11,600원입니다. 11,600원 이하. 11,6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1차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2차는 18,000원까지도 보셔도 충분히 무방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만원에 제시해 드리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업황이 계속 이제 수급이 더 좋아지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주, 실적주, 그리고 성장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게 되면 코텍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가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손오공과 코텍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샘플러스 전문연인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그리고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이 두 분과 함께 시장과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략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투자 전략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19일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종호 전문위원회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11시부터 종목 상담 진행됩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라진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도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순서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뵙습니다.